자동차라는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다양한 모빌리티의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그리고 주거 환경 등등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진 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그 사이즈, 규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24시간 동안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는 그 틀 안에서 도시의 사이즈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빌리티, 자동차, 탈 것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의 활동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죠. 자, 이제는 자동차라는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다양한 모빌리티의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일하는 방식, 또 소유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의 혁신이 가져올 변화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북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제가 애용하고 있는 매거진에서 도시의 미래에는 모빌리티를 타고 온다라는 리포트가 발간되었고요.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모빌리티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대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 또 충전 시스템과 같은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물론 또 안전성의 이슈가 가끔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는 앞으로 더욱 확충되겠죠. 더군다나 정부의 어떤 정책도 이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의 확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직 EU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2023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서 5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굉장히 이런 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드라이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의 서울시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운영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빌리티,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대세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좀 주춤했다 이런 리포트, 이런 기사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큰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모빌리티 혁신의 두 번째 요소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모빌리티의 혁명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구글, 애플, 또 현대 등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과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단계로 자율주행의 기술적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기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또 정부의 규제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지만 하겠죠.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도 2022년도부터 관련된 사업을 운영을 진행하고 있죠. 아마 이 사업을 점차 더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경제 규모 사이즈만 봤을 때는 이 공유 모빌리티가 만들어낼 시장이 다른 분야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우버라든지 타다라든지 이와 같은 서비스가 다 공유 혁신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엄청난 시장 규모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공유 자전거라든지 퀵보드, 퀵스타터 등 공유 모빌리티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이제는 근거리의 이동 수단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모빌리티 혁명을 듣고 있으면 진짜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분야의 이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의 혁신은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성숙되어야지만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허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소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모빌리티의 혁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이 전환되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소유하겠다라는 이 본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유용함과 효율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이 모빌리티 혁명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죠. 결국은 공유 경험의 효용성이 소유의 가치에 대한 밸류를 넘어설 때 제대로 된 혁신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총량제와 같은 규제, 정부의 규제 같은 것도 이런 소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60년도에는 21세기쯤 되면 아마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은 예상하지 못한 빅뱅을 일으키고 또 어떤 혁신의 어떤 분야는 발전이 더디기만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 분야는 그동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계속 발전했죠. 디자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좋아지고, 하지만 근본적인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독일 자동차 산업,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위기이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모빌리티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현재 이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노키아, 모바일 쪽에서 차지하고 통신 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엄청 낮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키아도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모빌리티 진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뉴스들이 업데이트되면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치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